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몸에 별 변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부도 그대로이고, 눈도 여전히 침침하고, 혈당도 좀처럼 잡히질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 이유를 바로 아실 겁니다. 당근은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심지어 드시는 방법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4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당근을 드시는데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전혀 효과를 못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당근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근이라고 하면 너무 흔한 채소라서 별로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근은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암 예방부터 치매 예방, 혈당 관리, 눈 건강, 피부 건강까지 당근 하나로 정말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오늘은 당근의 뛰어난 효능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당근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근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꿀 조합 음식들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당근을 드시던 방식을 바꾸고 싶으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근에 대해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근의 색깔이 왜 그렇게 선명한 주황색을 띠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선명한 주황색의 비밀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눈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지용성이라는 특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고 계셔도 당근을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당근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피부 건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것 중 하나가 피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근이 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근을 꾸준히 드셨을 때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햇빛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확연히 적었다고 합니다. 주름 예방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피부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 당근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C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회복도 빠르게 해줍니다. 그러니 피부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당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근 하나만으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챙겨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두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이게 좀 놀라우실 수 있습니다. 그냥 흔한 채소인 당근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들에서 당근을 꾸준히 드셨을 때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할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에 관한 연구에서 당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장, 식도, 위, 대장 등 소화기관과 관련된 암의 발생 위험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 덕분입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베타카로틴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알파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항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혹시 베타카로틴이 암에 좋다고 하니까 영양제로 고함량을 드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영양제 형태로 고함량 드시면 오히려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음식 형태로 드실 때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이 연구 결과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영양제보다는 당근을 직접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하나 정도, 약 70g만 드셔도 충분한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르신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매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당근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합니다. 뇌세포가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은 분들이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더 느린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근만 드신다고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E, 폴리페놀, 오메가3 등 여러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작용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은 그 중에서도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 식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밤에 운전하기가 어려우시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 A가 눈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로놉신이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당근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 루테인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이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눈질환이 생기는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와 루테인,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당근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당근을 꾸준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다섯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 당근이 달달해서 혈당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당근은 혈당 지수가 39로 꽤 낮은 편에 속하는 채소입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당근은 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거기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드셨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당근 섭취와 혈당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당근을 통해 카로티노이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당근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바로 당근입니다. 이렇게 당근의 5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건강, 암 예방, 치매 예방, 눈 건강, 혈당 관리. 정말 당근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당근은 올바르게 드셔야 이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근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근의 기본적인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당근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근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마트에 가보시면 보통 주황색 당근만 보이는데
사실 당근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황색 말고도 노란색, 보라색, 붉은색, 흰색 당근도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면 들어있는 영양소도 조금씩 다릅니다. 보라색 당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노란색 당근에는 루테인이 특히 풍부합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주황색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합니다. 어떤 색깔의 당근이든 다 우리 몸에 좋습니다. 마트에서 다양한 색깔의 당근을 함께 구입해서 드시면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황색 당근이 가장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니 주황색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당근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것이 적당할까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근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달 같아 보인다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황달이 아니라 카로티노이드가 피부에 쌓이는 것입니다. 카로테노이드증이라고 합니다. 카로티노이드 자체가 황색을 띠기 때문에 혈액 내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높아지면 피부,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당근 섭취량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의 중간 크기 당근 1개, 약 7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앞데이터 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으면서 과하게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당근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근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당근은 보관을 잘 못하면 영양소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근을 구입하셨으면 잎이 있는 경우 잎을 잘라내야 합니다. 당근에 잎이 달려 있으면 잎이 당근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잎을 제거한 당근은 씻지 않은 상태로 물기가 없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싸서 비닐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씻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시면 수분이 많아져서 빨리 물러집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을 냉동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데쳐서 물기를 빼고 냉동 보관하시면 수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제 당근에 관해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당근은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근은 오히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실 때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당근에도 물론 영양소가 있지만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된다면 효과가 적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당근 주스를 만들 때 껍질을 벗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껍질에 베타카로틴이 집중되어 있으니 주스를 만드실 때도 껍질째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스를 만들 때는 섬유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주스보다는 가능하면 당근을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당근은 눈에만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은 눈뿐만 아니라 피부, 암 예방, 치매 예방, 혈당 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당근이 우리 전통 음식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은 원래 서아시아에서 유래한 채소이지만 이미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채소가 되었습니다. 김치를 담그실 때 당근이 들어가고 잡채를 만드실 때도 당근이 들어갑니다. 된장찌개나 각종 국에도 당근이 들어갑니다. 당근전, 당근나물, 당근볶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음식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당근을 앞으로는 좀 더 의식적으로 자주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당근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잡채를 만드실 때 당근을 참기름에 볶아서 넣습니다. 참기름과 함께 볶는 과정에서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가장 맛있고 건강에 좋은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당근볶음을 만드실 때도 기름에 볶아야 합니다.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약간 두르고
당근을 볶아주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거기다 마늘을 함께 넣어 볶으시면 마늘의 황화 합물이 당근의 영양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늘이 가진 항산화, 항염증 효과와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작용하면 더욱 강력한 건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탁에서 늘 접하던 재료들을 조합하는 방법만 조금 알아도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의 혈당 지수가 낮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서 혈당 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드실 때 혈당 지수는 약 16에서 40 사이입니다. 그런데 당근을 오래 삶거나 익힐수록 혈당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푹 삶은 당근의 혈당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살짝만 익히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주스 형태로 드실 때도 섬유질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 주스보다는 통당근을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도 당근이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점막, 즉 코나 목, 기관지 등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비타민 A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막이 건강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당근을 비롯해 비타민 A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더 자주 드시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에도 당근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가 뼈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근에도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뼈를 강화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폐경 이후 여성 어르신들은 당근을 비롯한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근 하나만으로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당근이 그 중요한 한 조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당근이 좋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에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이것을 막는데 항산화 물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도 당근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당근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당근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내 음식물의 이동을 빠르게 해주고 대변의 양을 늘려줍니다. 또 당근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어야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근이 그 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이때 담즙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인데 지방을 소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물질도 담즙이 있어야 잘 흡수됩니다. 당근을 기름과 함께 드시면 기름이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흡수된 베타카로틴의 일부는 소장세포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나머지는 혈액을 통해 간과 지방 조직으로 운반되어 저장됩니다. 필요할 때 저장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사용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눈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맹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건조해지고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감기나 다른 감염 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집니다. 피부 세포가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면서 피부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처럼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당근을 통해 이 비타민 A를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보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레티놀 형태로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 달걀 노른자, 치즈 같은 식품에 레티놀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티노이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카로티노이드가 몸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로 인한 독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근을 통해 비타민 A를 보충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알파카로틴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알파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알파카로틴도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으로 마찬가지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파카로틴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으로 사망하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이 함께 들어있는 당근을 드시면 두 가지 카로티노이드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당근과 건강에 관련된 최신 연구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내에는 수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의 구성과 균형이 우리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심지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근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항염증 효과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은 많은 현대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암 등 다양한 질병들이 만성염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이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비타민C, 폴리아세틸렌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만성염증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도 당근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관절 연골이 닳아지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에도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의 항산화, 항염증 성분들이 관절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근만으로 관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 관절에 좋은 운동,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어르신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코펜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토마토에 풍부합니다. 당근에는 리코펜이 적지만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당근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을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전립선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도 기름과 함께 드셔야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근과 비타민C의 조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 자체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지만 당근을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 외에도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당근 주스를 만드실 때 레몬즙을 조금 넣으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당근의 베타카로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도 건강하게, 활력 있게,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당근 한 개를
매일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그 건강한 노화를 향한 작은 한 걸음입니다. 60세, 70세가 되었다고 해서 건강 관리를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60세, 70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도 충분히 건강 개선 효과를 보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채소를 드실 계획이십니까? 당근 한 개를 장바구니에 넣으시는 것으로 오늘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마트에서 300원, 500원이면 살 수 있는 당근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살 돈으로 당근을 사시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고 효과도 더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평생 절약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절약의 지혜를 건강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비싸지 않은 식재료들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근을 드시는 선택, 내일도 당근을 드시는 선택,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1년 후에는 여러분의 건강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손주들과 더 활기차게 뛰어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가셔서 더 오래, 더 즐겁게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근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당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실제로 당근을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건강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근을 꾸준히 드시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미리 손질해 두는 것입니다. 당근을 사오셔서 바로 씻어서 손질해 두시면 드실 때 훨씬 편합니다. 당근을 미리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생각날 때마다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는 당근 스틱으로 잘라 놓으시면 됩니다. 요리에 넣으실 때는 미리 채 썰거나 깍둑 썰기해서 보관하시면 요리할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두 번째 팁은 식사를 준비하실 때 당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을 끓이실 때 당근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국에는 항상 당근을 넣는다고 미리 결정해 두시는 겁니다. 밥을 지을 때도 항상 당근 조금을 넣는다고 정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 두시면 매번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당근을 챙기게 됩니다. 이제 계절별로 당근을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당근이 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봄 당근은 수분이 많고 달달한 맛이 납니다. 봄에는 당근을 생으로 드시기에 특히 좋습니다. 당근 스틱으로 잘라서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드시면 봄의 싱그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식품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시금치와 날 상태로 함께 갈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당근과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실 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바아제라는 효소가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날 당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당근을 익히시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면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근을 익혀 드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당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피부가 전보다 촉촉해지고 탄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눈도 전보다 덜 피로하고 선명하게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근만의 효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근을 드시면서 전반적인 식습관이 개선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기도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결장암과 직장암 발생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충분한 베타카로틴 섭취는 주로 당근과 같은 채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식품으로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은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것을 영양학에서는 음식의 기질 효과라고 합니다. 당근 한 개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K, 식이섬유, 폴리아세틸렌 등 수십 가지 성분들이 함께 작용할 때 각각을 따로 드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 효과를 냅니다. 이것이 영양제보다 자연식품이 더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근 한 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당근을 드시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당근의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면서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물이 부족하면 식이섬유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당근 섭취와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당근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더 잘 전달되게 해줍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근을 드시고 나서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 주스와 생당근,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이것은 드시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은 주스보다 생당근이나 살짝 익힌 당근을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줄어들어서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타카로틴을 최대한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찐 당근을 올리브유와 함께 갈아 만든 주스가 효과적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주스 형태가 드시기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잎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당근잎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당근잎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 등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당근잎에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있어서 쓴맛이 납니다. 당근잎을 드시려면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으로 다양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당근과 신선한 당근, 어느 것이 더 영양가 있습니까? 신선한 당근이 영양면에서 가장 좋습니다만 냉동 당근도 영양소가 많이 유지됩니다. 냉동하기 전에 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성분들은 냉동 과정에서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신선한 당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냉동 당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기농 당근과 일반 당근 중 어느 것이 낫습니까? 유기농 당근이 농약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성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당근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안전합니다.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일반 당근을 잘 씻어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을 매일 드셔도 됩니까? 네, 매일 드셔도 됩니다. 다만 하루에 하나 정도의 중간 크기 당근이 적당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오랫동안 드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카로테노이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인데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당근 하나 정도는 전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강 정보 중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근을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당근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하게 나빠진 시력이 당근을 먹는다고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도와서 정상적인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근시나 원시가 심하신 분들이 당근을 먹는다고 시력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근 껍질에 독성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근 껍질에는 오히려 좋은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근을 날것으로 먹어야 효소가 살아있다. 당근에 있는 특정 효소들은 날것에만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베타카로틴은 오히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근을 날것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영양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당근 한 개를 매일 드시는 습관,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하나의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다른 건강한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당근 한 개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그 변화를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건강해진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당근을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그냥 볶거나 국에 넣는 방법 외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근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을 알면 매일 당근을 드시는 것이 훨씬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겨내는데도 당근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세포들이 노화되고 산화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꾸준히 드시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드신다고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근을 드실 때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근을 다른 채소와 함께 주스로 만드실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를 당근과 함께 날것으로 갈아 마시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시금치에는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라는 물질이 있어서 날것 상태에서는 다른 채소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근과 시금치를 함께 주스로 드실 때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근이 특히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당근은 사시사철 구할 수 있지만 특히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제철을 맞습니다. 이 시기에 수확된 당근이 가장 달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물론 요즘은 시설 재배 덕분에 계절에 상관없이 당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제철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트에서 신선한 당근을 고르실 때는 색깔이 선명하고 균일하며 표면에 흠집이 없고 굵기가 균일하며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뿌리 끝 부분이 가늘고 매끈하게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달려있는 경우 잎이 싱싱한 것을 고르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 후 잎은 잘라내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김병철 씨는 66세이십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혈당이 자꾸 경계선을 넘나들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당근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당근을 그냥 생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으로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신 후로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받으셨을 때 혈당 수치가 안정된 범위로 들어왔고 눈 침침한 것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당근만 드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식습관을 개선하신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매일 당근을 챙겨 드신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당근 사과 주스 한 잔을 드신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당근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근을 드셔보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결심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근의 5가지 뛰어난 효능입니다. 첫 번째, 피부 건강.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자외선 피부 손상을 막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 암 예방. 유방암과 소화기관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단, 영양제가 아닌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 뇌 신경세포 파괴를 완화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춥니다. 네 번째, 눈 건강. 비타민 A와 루테인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 혈당 관리.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당근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껍질째 드시기. 두 번째, 살짝 익혀서 드시기. 세 번째, 기름과 함께 드시기.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꿀조합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달걀. 두 번째, 사과. 세 번째, 양배추. 레시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근 사과 주스. 찐 당근과 사과를 올리브유와 함께 갈아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당근 라페. 채 썬 당근을 소금에 절였다가 올리브 오일 드레싱에 묻혀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효능도 기억해 주십시오. 당근은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심혈관 건강,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근은 다양한 조리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볶음, 수프, 밥, 나물, 조림, 주스 등 여러 방법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아봅시다. 당근의 효능을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법 첫 번째는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근을 손질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드셨다면 지금까지 당근 영양소의 절반도 안 되게 드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근의 대표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은 껍질 바로 아래층과 표면 부위에 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면 당근에서 가장 귀한 영양소가 상당 부분같이 벗겨져 나가게 됩니다. 식이섬유, 폴리페놀, 각종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도 껍질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근의 영양소를 알차게 챙기시려면 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농약 걱정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당근의 농약 잔류량은 법적 기준치 이하이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흐르는 물에 충분히 문질러 씻어주시기만 해도 잔류 농약은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전문가들도 당근을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의 영양학적 이점이 혹시 있을지 모를 미량의 잔류 농약에 대한 우려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잔류 농약 때문에 껍질에 있는 소중한 영양소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앞으로는 당근을 손질하실 때 솔이나 수세미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 껍질째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의 효능을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법 두 번째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근은 다릅니다. 당근은 오히려 살짝 익혀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근을 생으로 드실 때보다 익혀서 드실 때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30%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도 아니고 30%입니다. 이것은 당근의 세포벽이 열을 받으면 부드러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더 잘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당근뿐만 아니라 시금치, 단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같이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들도 살짝 가열하거나 볶아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단, 너무 오래 익히면 오히려 열에 약한 다른 영양소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익히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근의 효능을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법 세 번째는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이 성분이 우리 소화기관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한 연구에서 당근을 기름에 익혀서 드셨을 때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배라는 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기름과 함께 드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이 4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당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실 때는
올리브유 드레싱을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째 드시기. 두 번째, 살짝 익혀서 드시기. 세 번째, 기름과 함께 드시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당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같은 당근을 드시더라도 이 방법대로 드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내는 꿀조합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과 당근은 아주 잘 어울리는 궁합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원칙을 달걀이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달걀에는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 기능 저하를 막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당근에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꿀조합 음식은 사과입니다. 당근과 사과,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당근과 사과의 식이섬유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소화기 건강과 혈관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데도 더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활용한 레시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꿀조합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영양소가 정말 풍부한 채소입니다. 지방 함량은 적고 식이섬유는 많아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 중에 양배추만큼 좋은 것이 드뭅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벽을 보호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이런 양배추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비타민이 함께 면역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당근의 불용성 식이섬유와 양배추의 수분 및 식이섬유가 함께 장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지켜줍니다. 항산화 작용도 더욱 강해져서 몸속 염증 완화와 위 점막 보호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당근을 활용한 레시피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 사과 주스입니다. 혹시 비르허 뮤즐리 주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매일 아침 입원 환자들에게 사과와 삶은 당근을 갈아서 만든 주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 C, 펙틴, 칼륨이 풍부합니다. 심장질환, 암, 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더해지면 정말 훌륭한 영양 주스가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당근 한 개를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찜기에 올려서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쪄줍니다. 그 다음 사과 한 개를 씨를 제거하고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믹서기에 찐 당근과 사과를 넣고 적당량의 물과 올리브유 2스푼을 함께 넣은 다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올리브유를 꼭 넣어주시는 이유는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단맛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알룰로오스 같은 저열량 대체당을 조금 넣어서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당근 라페입니다. 당근 라페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당근을 가늘게 채 썰어 만드는 프랑스 샐러드를 말합니다. 한 연예인이 다이어트를 할 때 먹었던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3주 만에 11kg을 감량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 음식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당근을 깨끗하게 씻어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채 썬 당근을 볼에 담고 소금을 골고루 뿌려 15분 정도 절여줍니다. 절이는 동안 올리브 오일, 홀그레인 머스터드, 레몬즙,
꿀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절인 당근의 물기를 제거하고 드레싱을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바로 드셔도 맛있고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켜도 더 맛있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속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밥 반찬으로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올리브 오일이 드레싱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오늘 당근에 관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주름 예방과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유방암을 비롯해 소화기관 관련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영양제 형태보다는 반드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이 뇌 신경세포 파괴를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당근 하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녹황색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비타민 A와 루테인이 눈 건강을 지켜주고 황반변성이나 야맹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은 꿀 조합 음식 3가지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달걀, 두 번째는 사과,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이 음식들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각각의 장점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더 큰 건강 효과를 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별히 새로 사야 하는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근, 달걀, 사과, 양배추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식재료들입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드는 특별한 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도 충분히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당근 1개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결국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자녀들의 걱정이 되지 않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근 1개를 껍질째, 기름과 함께 살짝 익혀서 드시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근을 드시는 방법을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건강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봅시다. 이번에는 당근을 드실 때 피하셔야 할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은 건강에 좋은 채소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와파린 같은 약이 대표적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당근을 비롯한 비타민 K가 많이 든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 알레르기는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당근을 드신 후에 입안이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당근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근은 껍질째 드세요. 두 번째, 살짝 익혀서 드세요. 세 번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당근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비싸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근을 씻어서 껍질째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거나 찐 다음 올리브유와 함께 주스로 갈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당근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식탁에 당근을 한 가지라도 올려보시겠습니까? 당근 볶음 하나, 당근 사과 주스 한 잔, 아니면 당근 라페 한 접시. 이 중에 하나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매일 쌓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6개월, 1년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혈당이 더 안정되어 있고 눈이 덜 침침하고 피부가 전보다 좋아졌다면 그것이 바로 매일 당근 한 개의 기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쓰실 차례입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근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습관은 습관이 되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 2주, 3주가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당근을 매일 드시는 것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장을 보실 때 당근을 집게 되고 밥을 차리실 때 당근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 하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당근을 드시고 건강이 좋아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아봅시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성입니다. 건강에 좋은 것을 하루 이틀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드시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별 차이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혈당 검사 결과가 좀 더 좋아졌다든지, 눈이 전보다 덜 피로하다든지, 피부가 전보다 촉촉하다든지 하는 변화들을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꾸준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당근 한 개를 매일 드시는 습관,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하나의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다른 건강한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당근 한 개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그 변화를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건강해진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당근을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그냥 볶거나 국에 넣는 방법 외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근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을 알면 매일 당근을 드시는 것이 훨씬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